어, 너무 좋아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미안했어요. 내가 너무 좋은 것을. 그래서 책을 한 2주 읽었는데 여기 음악 듣느라고 음악에 빠져가지고 발제할 생각도 못했어요. 작가 은희경 작가인데 어느 저기에 보니까 그 이분이 인터뷰한 것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분의 소설은 이름만으로도 독자를 설레게 한다. 이 사람의 그 통찰이 우리를 늘 열광하게 해온 은희경 소설의 이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, 제가 은희경 작가가 이렇게 그 이력을 보면서 저희 문수에서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? 저거 했죠. 태어난 인생 하셨나요? 그렇죠. 이게 이력을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, 태어난 인생도 읽었었을 텐데 지금 기억은 사실 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저기는 프로필은 이 정도이고요. 이분이 이 음악 앤솔로지 이 작품에 참여한 이유가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데, 많은 인연들이 작동해서 했기도 했고, 음악도 한번 엿보고 싶은 세계여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출판사의 청탁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음악으로 홀스트의 행성으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에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이 공유하는 음악은 행성 모음곡이 몇 개지? 7개였나? 8개였나? 7개였나? 8개였나? 아마 그런데 그 중에 사악장을 가지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작가 은희경보다는 여기 행성 모음곡을 작곡한 구스타프 홀스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분을 굉장히 많이 검색하고 찾아봤거든요. 1874년 영국 잉글랜드에서 그 스웨덴 혈통으로서 태어난 영국 민족주의 작곡가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는 낭만주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었는데, 이분은 민족주의 음악을 위해서 일부러 그 낭만주의 음악을 멀리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릴 적 몸이 허약하고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았었나 봐요. 그래서 근데 원래는 또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었나 봐요. 그런데 오른팔이 만성 신경염 때문에 그 피아노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작곡가의 길을 걸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을 했겠죠. 우리가 잘 아는 슈만도 이렇게 원래는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었는데, 피아노를 이렇게 손가락이 너무 지나친 연습 때문에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하고 작곡을 하게 되었잖아요.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홀스트가 이 행성 모음곡을 쓴 것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,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과학적 지식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. 그런데 이 사람이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살짝 지쳐 있었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영감을 얻고자 하는 때가 있었는데, 그때 친구들과 마요카르 섬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. 4명의 친구들과 함께. 이 책에 초반에 나오는데, 그때 동행한 친구 클리퍼드 백스로부터 너 점성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관심을 가졌고, 또 본인이 앨런 레오의 천궁도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서 여기 점성술의 매력을 느껴서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행성 모음곡 중 마지막 해왕성 신비로운 자는 천궁도 책의 부제이기도 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 신비로운 자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음악 중에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에 보면은 이렇게 신비롭게 마법 빗자루 막 타고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. 그럴 때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. 우리가 들어봤던 음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웨더링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. 장소는 강릉 가는 기차 안 4인석에 오른쪽에 창가 좌석이 있는데, 나기욱이라는 39세의 젊은이가 이 사람의 직업은 음악 해설가입니다. 그래서 저기 강릉에
음악 해설을 하러 지방을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잘못 끊는 바람에 정신없이 기차표를 끊는 바람에 그 막상 타려고 보니까 그 시간대가 안 맞, 다른 기차표를 끊어버렸잖아요. 그래서 장장 가야 하는 그 기차를 타다 보니 정말 마음에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자리에 앉게 됐어요. 이렇게 4인석이 사람들 많이 이렇게 북적이는데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4인석 자리에 앉게 됐는데 앉아보니까 본인은 창가 자리를 좋아했는데 창가 자리도 아니었고 창가 자리에는 이미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앞에 준이와 인선이라는 두 아가씨가 타게 되는데 여기 이 네 사람에 앉아 있는 공동 테이블 안에는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 4번이 놓여 있는 거예요. 그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A3 그 악보가 있었거든요. 이 책 다 읽으셨죠? 그 내용 다 알으시는 거죠?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말 많이 하기는 했는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. 나 기욱이는 39세 음악 해설가인데 이 홀스트의 음악과 인연이 된 거는 그 옆에 노인이 아마도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이 앉아 있었잖아요. 그분이 펼친 그분의 수업을 받던 중학교 1학년 때 이분한테 결국은 나중에 뺨까지 맞게 되는 그 작품과 연관이 돼요. 그리고 이 노인은 본인의 둘째 형이 병마와 음악과 평생을 씨름하며 살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그 요양원에서 곧 돌아가실 처지인데 그 둘째 형이 죽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이 홀스트의 모음 사악장을 들려주려고 그 헤드폰까지 가지고 가서 형한테 들려주려고 이 악보집 전체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. 그리고 이 위에 오른쪽 창가 위에 있는 인성 같은 경우는 본인은 클래식 음악에 관심도 없었고 음악이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회사 출장 갔을 때 무슨 어디더라? 미국에? 뉴욕 출장길 링컨 센터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음악회를 잠깐 1시간을 들여서 갔던 그곳에서 들었던 곡이었어요. 그런데 인선은 클래식 음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곡이 영화 스타워즈의 주제 음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음악으로서 이 곡을 좋아했던 거죠.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되었던 그런 인연이 있고요. 그리고 기욱이 앞에 앉아있는 준이 같은 경우는 케이팝만 듣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펼쳐진 이 곡에 그냥 우연히 관심이 가서 자기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잠깐 이어폰 꽂고 들어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게 음악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눈물까지 흘리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준이의 느낌처럼 제가 그랬어요. 이 책을 읽고 행성 모음곡을 1번부터 이렇게 계속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이렇게 옛날에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들어봤고 또 I'm Your Father, 스타워즈 영화도 간혹은 봐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곡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빠져들더라고요. 그래서 작가도 이렇게 검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을 계기로 그 음악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라든가 즐거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누렸던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러기도 했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유튜브로 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.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았다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보면 막 4년 전, 6년 전 이때 막 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. 그래서
아, 사람들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던 거고 나는 왜 이제 한 거야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 좋다. 그래서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잠자기 전에도 듣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랬던 작품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게 그 책이 정말 몇 장밖에 안 되는데 짧은 건데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읽었던 것처럼 되게 좋은 작품이었어요, 저한테는. 여기에서 함께 읽으면 그 제일 좋을 만한 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 두 번째 이 152페이지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 노인이 한 말이죠. 이 사학장이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.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이걸 틀어달라고 했지 라고 이런 말이 나가는데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웃었어요. 전에 제가 녹돈 발제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. 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면 누구지? 갑자기 잊어버렸어. 왈츠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을 틀어달라고 제가 김나길 씨 잘 들으셔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 음악이 생각났고요. 또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실 때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남동생이 생각해낸 게 이제 남동생은 서울에 있고 제가 이제 아버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생각해낸 게 누나 저기 아버지가 옛날에 주현미 노래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그 빨리 테이프 그거 좀 구해가지고 틀어드리면 어때? 근데 아버지는 거의 돌아가시기 이제 거의 이제 눈을 못 뜨시고 의식도 없고 이야기도 저희하고 안 하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신사동 그 사람이랑 비 내리는 영동교 이런 거를 틀어드렸거든요. 귀에다 이렇게 대드렸어요. 근데 아버지가 진짜 눈을 그 초점 없는 눈빛을 딱 뜨셨어요. 한참 떴다가 감으셨거든요. 그래갖고 제가 계속 이거를 틀어드렸는데 아마 그 자기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프거나 죽을 때에 죽어갈 때에 만약에 듣는다면 그 어떤 분의 말처럼 그런 낯선 떠남, 낯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조금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낮술 마셔 날씨도 딱 좋은데 준이가 웃으면 대꾸했다. 맞아요. 완벽한 날씨죠? 라고 하고 이렇게 책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문습을 통해서 퍼펙트 데이지를 읽고 영화를 봤었는데 완벽한이란 퍼펙트한 이란 말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문습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퍼펙트 멤버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웨더링인 거는 제가 끝까지 좀 잘 파악은 잘 못한 것 같아요. 웨더링이 원래 뜻은 풍화잖아요. 풍화가 어떤 거라고 해야 되죠? 변화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바람에 씻겨서 네, 그런 그 비바람에 씻겨서 모든 게 변화한다. 그 인선의 주제도 나오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 기욱에 뺨을 때리면서 이유도 기욱은 사실 모르잖아요. 끝까지. 그런데 한마디를 남겼죠.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진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음악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웨더링이 제목이 웨더링인 이유가 무엇일까? 처음에 첫 문장에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궤적이 이렇게 흐르는 것조차도 풍화여서 이렇게 썼는지 제가 제목을 완벽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있게만 읽은 작품입니다. 이상입니다.